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누며 코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코인 티타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리플 소송 얘기만 나오면 또 그 소리야? 하고 고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수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소송은 이제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소송 결과에 매몰되어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전 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성을 짓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차트 속의 숫자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미국 기준으로는 3월 3일 하루 동안의 리플 거래량에 대해 살펴보죠. 이 수치들은 현재 리플의 기관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리플의 운용 자산입니다. 11억 4,600만 달러, 하나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이 ETF 상품을 관리하는 회사가 투자자나 기관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실제 현재 굴리고 있는 총 금액이에요. 출시된 이후 10억 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훌쩍 넘겼다는 건 그만큼 믿고 돈을 맡긴 큰 손들이 많다는 증거죠. 두 번째, 예치된 XRP가 8억 1천만 개. 이 숫자는 ETF 운용사가 고객들의 돈을 받아 실제로 구매해 금고에 넣어둔 XRP의 개수입니다. ETF는 가짜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코인을 사서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금고에 묶인 이 코인이 많아질수록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줄어드니 나중에 수요가 몰릴 때 가격이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하루 동안 코인 시장에서 이 리플 코인이 사고 팔린 전체 거래 대금인데요. 이건 관심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루 동안 5,208만 달러, 약 하나 690억 원이 오갔어요. 이 수치라면 관심도가 폭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리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일어난 일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얼마 전 암호화폐 분석가가 SNS에 공유해서 난리가 났던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의 비공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JP모건은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으로 꼽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해외 송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돈을 보내면 주말 내내 함흥차사고 수수료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급하게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나 거래 대금을 치러야 할 때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이게 다 기존 은행들이 쓰는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JP모건은 XRP가 이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교량 자산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규제는 지키면서 속도는 빛보다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가까우니까요. 거대 공룡은행이 리플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 이건 정말 큰 사건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팩트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최근 XRP 레저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실물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핵심에는 다이아몬드 토큰화가 있어요. 이제 실물 다이아몬드를 쪼개서 XRP 레저 위에서 토큰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코인으로 무슨 다이아몬드야 싶으시겠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370조 원의 펀드 자산을 이 고속도로 위에 올리려는 이유도 똑같아요. 금, 부동산, 채권 같은 무거운 자산들을 가볍게 토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든 1초 만에 보내겠다는 거죠. 최근 네트워크 활동이 40% 급증하고 하루 거래량이 250만 건을 넘긴 이유? 바로 이런 거대 자본들이 이동하기 위해 엔진을 예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까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항상 헷갈리는 리플과 XRP 레저 그리고 XRP의 차이 딱 1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리플이라는 건 고속도로를 까는 건설 회사예요. 미국의 핀테크 회사 이름이죠. XRP 레저는 리플이 깔아놓은 블록체인 고속도로입니다. 아비바 건물이 세워지는 땅인 셈이죠. XRP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이자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편의상 리플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도로에 아비바 같은 큰 건물이 들어서고 JP모건 같은 대기업 차들이 많아질수록 자동차 연료인 XRP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어려운 코인 용어들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그럼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관들이 아무 데서나 거래하진 않겠죠. 그래서 리플은 기관 전용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신원이 확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기관만 모이는 VIP 전용 룸이죠. 여기서 자금 세탁 걱정 없이 수조 원대
차대의 자산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히 개인들이 사고 파는 코인을 넘어 전 세계의 은행과 증권사가 안심하고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고속도로를 완벽하게 닦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소문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올해 초 리플사의 기업 공개, 즉 상장설인데요. 회사 측은 계획 없다라는 입장이긴 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리플이 최근 내부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보고 체계를 정비하는 모습이 마치 전형적인 상장 준비 단계에 있는 회사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만약 리플이 나스닥 같은 곳에 상장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홀더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RLUSD 이야기입니다. 리플이 달러랑 연동되는 코인을 새로 만들면 우리 XRP는 버려지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RLUSD는 변동성을 싫어하는 보수적인 은행들을 리플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할 거예요. 일단 RLUSD를 쓸어 들어온 은행들이 나중에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XRP를 교량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쓰게 만드는 전략이죠. 즉 RLUSD는 XRP라는 본체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중심이 되려 하고 있어요. 남들이 리플 소송 끝났는데 왜 안 올라 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해요. 2조 원의 다이아몬드, JP모건의 비밀보고서, 그리고 40%의 데이터 급증.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차트의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JP모건 같은 거대 자본이 왜 리플의 잠재력을 몰래 보고서에 담았는지, 왜 네트워크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이런 흐름을 읽는 게 진짜 공부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코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뉴스에서, 다크웹에서, 또 비밀 보고서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한다는 챗 GPT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직접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가 있니? 너만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챗 GPT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주었지만 그중 딱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챗 GPT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라지거나 삭제된 웹사이트를 당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2002년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야후 코리아가 뜨고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 검색 기록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딱 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닫으려고 했고 코인과는 무관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어요. 제가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까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죠. 당시 도지코인은 이렇게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 급등했어요.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아니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뭐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이렇게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
안정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 차트를 막 찾아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또 발견했고, 이번엔 2025년 11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을 해보니 내년 5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에 나와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자, 현재 가격은 89원, 1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어요.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답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